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는 011070입니다. 자, LG이노텍 그동안 아이폰의 출시 지연에 따른 우려도 반영이 되었지만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자, 아이폰이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 부진으로 인해 수급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연기가 좀 됐었죠. 한 달 동안. 이렇게 주가가 좀 반영이 됐었던 게 아이폰 연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 주가가 또 상승한 이유들은 아이폰 신제품 공개로 인한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신제품 공개가 9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8월에서 9월로 생산 또한 연기가 됐다. 재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연기가 됐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9월에서 10월로 연기됐지만은 지금 예상 시점이 신제품 공개가 10월 13일이라고 지금 일각에서는 소문이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확한 뉴스 그런 정보는 아니지만은 10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좀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고 일부러 그렇게 소문을 또 내기도 하기 때문에 10월 13일쯤에는 신제품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우선 좀 추세적으로 좀 돌파하는 흐름 좀 보여줬는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이때 시장이 굉장히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자면은 이때 보시면은 같이 조정을 좀 받았죠. 이때는 좀 전거래일과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 지금 추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은 어느 정도 외국인의 수급으로 시장이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좀 매수하는 동향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물을 좀 가져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시장이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추석 전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을 좀 제한시켜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자, 아이폰 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이유는 16일 이후에 16일 이후에 FOMC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실망감 그런 것들이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반영을 시켰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서도 FOMC의 정책 선회를 시켰다고 하기보다는 대선 전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면 좀 길긴 한데 FOMC가 그동안 유동성을 엄청나게 불어넣어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조금 부양시키겠다는 요인으로 유동성을 확대를 시켰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왔고 FOMC는 지금 최근에 이 16일 날 우리는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조성을 시켰던 건 아니다. 우리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괴로움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금융시장과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가 FOMC한테 금융시장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FOMC 니네가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FOMC를 압박해와서 FOMC에서 이런 유동성 정책을 조금 시장에서 유례 없는 그런 정책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11월 3일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죠. 10월에는 이제 대선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좀 격동적인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FOMC가 그동안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고 경기를 좀 부양하는 그런 정책, 금리를 좀 인하를 했다면, 금융시장에서 좀 동조를 했다면, 이제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바이든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좀 지켜보는,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을 좀 시사를 한 것 같아요.
대선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하겠다. 사실 경기를 부흥시키는 목적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망을 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는데, 시사를 좀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도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 아마존 다 떨어졌습니다. FOMC의 이런 실망감은 여과 없이 주가에 다 표현이 됐기 때문에 애플, 글로벌 증시, 국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좀 받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자, 애플이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것은 아이폰의 LG 이노텍이 아이폰향 매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는 거는 경기에 대한 FOMC, 연준의 패드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여과 없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의존도가 높은 LG이노텍 주가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수 자체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은, 지수 자체가 하락하면은 종목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최근에 우리 금융지수 자체가 조정을 좀 보여줬었죠. 이만큼. 하락폭에 대해서 주가폭이 어느 정도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똑같이 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 하락했다고 해서, 개별 종목들도 마이너스 2%만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에 그런 기여도가 있죠. 비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모습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LG이노텍도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일치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만은 애플에서 지금 하웨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하웨이 제재로 인해서 하웨이의 그 스마트폰 부분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웨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그 재고 부품을 다 소비한다 그러면은 2021년 1분기까지는 뭐 다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 뒤에 사업성이 불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다. 뭐 사업을 더 이상 영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좀,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이죠.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타 중국 업체들과 함께 수요가 좀 가져올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그리고 하웨이가 있습니다. 하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외에 비보, 뭐 오포, 이런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좀 있었습니다. 자, 하웨이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비보와 오포의 점유율도 하웨이가 가지고 있었던 점유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하웨이의 SK하이닉스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애플, 이런 부분에서 라이벌이 없어지는 것이, 시장의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규모가 쇠퇴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점유율 공백, 이런 하웨이로 인한 그런 공백이 발생이 되면 그 공백을 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포라든가 비보라는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애플과 삼성전자의 최대 수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쟁사 자체가 없었으니까. 삼성전자와 애플 나란히 뭐 1위, 2위냐 1위냐 이걸 다투고 있는 와중에 하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웨이가 끼어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저가폰 라인업을 좀 늘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점유율을 일단 우선적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했죠. 프리미엄 폰만 선호를 하다가 저가폰도 나온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사실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지. 자, 하웨이라는 라이벌이 사라지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애플의 점유율이 증가가 되면은 점유율의 상승은 애플의 한 사람한테 팔 거를 두 사람한테 판다는 얘기니까 판매량 증진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의 의존도가 높은 LG이노텍에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추석 연휴, 이 추석 이전에는 주가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 주가 상승을 시키기에는 하락을 본격적으로 이만큼 시키기에는 조금 추석 연휴 동안 이슈들이 경기 지표라든가 대선 TV 토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죠. 주가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고, FOMC도 아직까지 딱히 모멘텀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시키기에는 아직 추석 이후에 10월달 접어들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있다 라고 시장을 좀 분석하고 있으면서 주가 상승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들을 좀 살펴볼 때 일단 추석 연휴가 좀 지나야겠죠. 그리고 TV 토론으로 인해서 그 대선 주자들이 어떤 정책을 좀 가지고 올지, 경기를 어떻게 부양시킬 것인지, 코로나에 대한 그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치료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각종 정책들이 애플, 미국 기업인 애플과 그 LG 유노텍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향후 포인트로 좀 시나리오를 수정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는 거는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할 때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잡아가자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